Let's get it. Just. Just. 새끼 갸륵하네. 기억하고 있었노? 안 그래도 지금 막 짜스 할 참이었어. 이 채권 해보니까 쉽지 않아.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또 니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정리한 것도 애 많이 썼다. 딱 간만에 쎄빠지게 공부했네. 윽신호. Just, baby. Just. Let's get it. 그래, 네 미천한 수준에 맞추느라 좀에 신경 좀 썼다. 오늘 공부할 건 채권의 본질, 특히 우리는 그 실전이 중요하니까 투자에 필요한 그 실용적인 내용만 짜스 할 거야. 기본 개념이랑 특징 짜스 하고 그 특징 중 1바 따라 중요한 그 장단기 채권 금리차도 얘기할 거야. 별거 없어. Just. 나도 채권 아예 몰랐어. 그냥 뭐 돈 빌려주는 거다 그 정도만 알았지. 뭐 학교에서도 채권 좀 배우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이론이고 그냥 이해 없이 그냥 냅다 대가리에 그냥 쑤셔 박는 거니까 의미가 없지. 그리고 뉴스에서 뭐 미국채 금리가 시부렁, 채권금리, 기준금리 뭐 시부렁 어쩌고 저쩌고 좆도 맞대 모르니까 채권은 그냥 안전자산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공부해보니까 재밌네. 역시 뭐든 알고 봐야 재밌어.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채권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어. 이제 뉴스에 채권 나오면 그냥 싹 다 그냥 나한테 짜스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뭐 시기도 적절하게 잘 맞기도 했고 뭐 처음으로 미국채 투자도 할 수 있었지. 공부를 했으니까. 니도 할 수 있다. 진짜 핵심만 써있을하게 레스키릿 해보자고. 자, 대가리 단니 싸매고 이거지.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특징, 그리고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로 또 가격 변동, 그리고 두 번째로 장단기 채권 금리차, 그게 역전되는 걸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채권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끝내보자고. 자, 첫 번째 개념, 채권의 개념을 보면은 진짜 개념을 잘 기억해놔야 돼. 중요해 진짜. 특정 경제 주체가 돈을 빌리기 위해 만드는 상품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이해했지? 빌리는 금액과 이자가 정해졌어. 이게 채권의 제일 기본이고 제일 핵심이야. 자, 다시 빌리는 금액과 이자가 정해졌어. Fixed income이야. Fixed, 고정된 인컴, 수익, 고정된 수익이야. 그런 상품이야. 다시 해석해볼게. 빌리는 금액, 그게 뭐냐? 원금, 그리고 액면가, 그냥 눈에 형식적으로 보이는 겉보기의 가격, 겉보기의 금액, 액면가, 그 빌리는 금액, 원금, 액면가, 그거랑 여기 이자 또는 이자율, 그 이자율 다른 말로 또 쿠폰금리, 표면금리도 이해하겠지?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 그게 정해져 있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10년 만기 액면가 1억이야. 1억 원. 그리고 연이율 5%로 하나의 채권 상품을 발행했어. 그럼 그 발행한다는 거는 판매한 거지. 그럼 누가 그걸 샀어. 그러면 그 구매자, 채권자에게 10년 동안 매년 1억에 5%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그럼 얼마야? 500만 원이지. 그리고 10년 만기, 10년 꽉 채웠을 때 그 1억을 다시 돌려준다. 이거야. 근데 다시 보면은 500만 원 했지? 그럼 이 500만 원이랑 만기 때 1억 환급, 이게 고정돼 있는 거야. 500만 원은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빌리는 금액, 원금이 1억인 거고 그 이자율, 쿠폰금리, 표면금리가 5%인 거지. 최초 발행했을 때 그 금리와 원금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품은 나중에 뭐 채권 금리가 바뀌어도, 채권 수익률이 바뀌어도, 채권 가격이 바뀌어도 500만 원은 이자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엔 채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돈을 빌렸으니까 채권자, 돈 빌려준 놈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증서다. 채권은. 자, 그렇게 개념을 꽉 잡아놔야 돼. 채권은 뭐다? 고정된 수익이 고정된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자도 고정돼 있고 만기 채웠을 때 돌아오는 원금의 금액도 똑같다 이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보자고. 채권의 유형을 한번 보면은 이거 뭐 굳이 뭐 약간 이거는 기간으로 분류했어.
기간은 솔직히 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지.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빌리겠다. 그거를 설정하고 지가 채권을 내놓는 거니까. 뭐 기간은 자유이긴 한데 보통 그 좀 핵심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주요한 기간이 존재해. 그거를 좀 대략 살펴보면은 3개월 밑으로 3개월 언더는 초단기채라 부르고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단기채라 부르는데 보통은 뭐 한 5년까지를 단기채라 하더라고. 근데 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단기로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10년부터는 이제 장기채라 하는데 20년, 30년도 있지. 뭐 보통 이제 20년, 30년, 10년, 3개월 뭐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텐션 한번 올려보자고. 특징. 첫 번째, 채권의 특징이야. 첫 번째, 이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최초의 채권 이자율을 결정해. 그러니까 처음에 돈 빌리는 놈이, 돈을 빌리고 싶은 놈이 뭐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뭐 내가 뭐 몇 퍼센트 이자율을 주겠다. 그걸 그 참고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최초의 그 채권 이자율을 좀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랑 채권의 이자율은 좀 비례한다. 이때 결정되는 금리는 쿠폰금리지. 방금 개념 때 얘기했던 표면금리 또는 쿠폰금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최초의 이자율.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이 길수록 그 이자율은 높아진다. 기간이랑 이자율이 비례한다 이거지. 이해했나? 왜냐면 생각해보면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줘. 그럼 원래라면 내가 이거를 이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걸 얘한테 안 빌려주고 다른 데 썼었으면은 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만들 수 있는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돈을 그거를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빌려주는 거니까 1년 빌려주는 거랑 10년 빌려주는 거랑 다르지. 집을 1년 쓰는 거랑 10년 쓰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더 오래 쓰는 게 더 그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돈을 바로 내일 갚겠다는 거랑 1년 뒤에 갚겠다는 거랑 그 좀 다르잖아. 상대가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 갚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 리스크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붙은 거지. 그 이자율의 높은 이자율의 기간에 대해.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전자산. 채권의 세 번째 특징이 안전자산이다인 거야.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안전하고 국채는 더 안전한데 이제 신용도가 높은 국가 채권은 더 안전하겠지. 그리고 변동 위험이 잘 없고 왜냐면 고정수익 상품이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유일한 위험 요소지. 왜냐면 그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중도 매매가 가능해. 이제부터 중요한 특징이지. 이제부터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야. 중도 매매가 가능해. 도중에 팔 수도 있다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 채권을 샀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야. 대가리 아파지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게 첫 번째,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다 똑같아.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채권 수요에 따라 채권 가격이 결정돼. 그리고 두 번째, 시장금리를 반영해. 이 채권의 수익률 뭐 그런 게 이게 대원칙이야.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고 또 다음 특징을 봐야 돼. 첫 번째 뭐다? 수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금리를 반영한다. 이 채권에 시장금리를 고려한다. 그게 대원칙이야. 이거를 깔고 이제 다음 얘기들을 쭉 할 거야.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특징, 채권의 가격 변동폭이 중요한데 장기채랑 단기채 있다 했잖아. 이 단기채는 가격 변동폭이 좀 작아. 좀만 바뀐다 이거지. 근데 이 장기채는 변동폭이 좀 커. 왜냐면 기간이 길잖아. 이거를 만기까지 채우는데 기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의 불확실성이 크게 만드는 거지. 변동성을. 짧은 채권은 그냥 뭐 얼마 안 있다 좀 있다 끝날 거니까 좀 짧은 기간이니까 불확실함이 기간이 긴 것보다는 좀 낮잖아. 위험이. 그러니까 단기채는 변동성이 낮고 가격 변동폭이 작고 장기채는 가격 변동폭이 큰 거지.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채권을 통해서 경제 체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지표가 된다. 장기 국채,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이 경제 상태와 전망을 확인 가능하다. 왜냐하면 특히 10년짜리가 그 금리에 좀 약간 기준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 이렇게 6개의 특징이 있어. 자, 그래서 방금 그 6가지 특징에 기인해서 앞으로 설명할 2가지 상황이 생겨. 그 첫 번째 상황으로 가격 변동. 가격 변동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적인 상황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 때는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그 일이 생긴다. 자, 시장금리 혹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기존 채권 이외의 상품, 뭐 채권 포함해서 채권 이외의 상품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지. 그로 인해서 생긴 채권 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인 거지. 그러니까 시장금리랑 이 채권 표면금리를 비교해보는 거지. 그로 인해서 수요가 바뀐다 이거야. 자, 뭔 말이냐? 만약에 만원짜리, 1만원짜리 5% 이자율의 채권이 있다 생각해보자. 이게 뭔 말이야? 그럼 만기 때
10,000원을 돌려주고 만기 때까지 이자로 500원을 주는 거지. 5%니까 500원을 따박따박 주는 거야. 500원은 고정이고. 자, 그래서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상황 5%지 5%였어. 채권이 5%였는데 시장금리가 5%보다 높게 7%로 올랐어. 시장금리가. 그러면은 새 채권이랑 다른 투자 상품이 매력이 올라가지. 왜냐면 그 7% 반영해서 거기 언저리 7% 언저리에서 그 상품의 그 수익률 금리가 좀 정해질 테니까 그 상품들이 매력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기존 채권 매력은 떨어지는 말이고, 그러면은 그 기존 채권은 5%짜리는 수요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진다는 말은 싸게 거래한다는 거고, 아무도 안 살라 그러니까 가격이 낮춰야지. 채권 가격을. 왜냐? 수익률 7% 맞춰야 되니까. 수익률 봐봐, 500원은 고정이야. 이자가 500원 고정이랬지. 그러니까 그 500원에 맞추려고 채권 가격이 바뀌는 거지. 그래야 수익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수익률이고 그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야. 싸게 거래하는 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 말은 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그 수익률 7%를 맞추려면은 한 7,140원은 언저리. 그쯤 가야 7,100원대에서 7% 이자 때렸을 때 500원이 나온다 이거지.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시장금리가 떨어졌을 때 5%에서 3% 떨어졌을 때 가보자고. 그러면 방금 기존 그 새 채권 그리고 다른 상품이 매력이 떨어지고 이제 기존 5% 채권제 매력이 좀 올라가겠지. 매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비싸게 거래된다. 수익률 3%에 맞추게. 그러니까 채권금리 수익률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10,000원에서 이제 한 16,667원 언저리에서 결정되겠지. 16,600원 그쯤에서 이제 3% 이율을 때려야 500원이 나오니까. 뭔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면서 그 이자에 대한 수익률을 시장금리에 맞추려고 이렇게 계속 가격이 바뀌는 거지. 자,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은 시장금리가 바뀌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상품들이 생기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어. 채권 가격의 변동 요인에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경기 전망이야. 채권 안전자산이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좀 사람들이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 미리 발을 좀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수요가 바뀌어. 자, 상황을 보면은 경기를 사람들이 예측해. 투자자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 뭐 전문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채권 수요가 변화해. 특히 국채 10년물. 그러니까 만약에 호황을 전망한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채권 매력이 떨어지지. 왜냐? 주식 상품이나 부동산 상품 그게 오른다는 말이니까. 경기 호황이란 말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테니까 걔네들한테 투자하지. 굳이 채권에 투자 안 하지. 이자가 정해져 있는 그 상품에 투자를 안 하지. 그러니까 채권 매력은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진단 말은 또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지.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황을 전망하면 반대로 채권에 대한 매력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간단 말이고, 수요가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그 말은 곧 채권 금리,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채권은 중요한 게 금리 싸움인 거야. 금리 싸움. 그 수익률 싸움.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중요한 장단기 채권 금리차. 그게 역전되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 자, 일반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원래 높은데 이 단기가 장기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역전되는 현상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장기가 내려오고 단기가 올라오는 거잖아. 그럼 상대적인 거지. 장기는 가만히 있어도 단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단기는 가만히 있는데 장기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가 올라가는 거 하나, 장기가 내려오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볼 거야. 먼저 단기가 올라가는 거, 그 요인을 한번 보자면 기준금리 상승이 있어.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특히 초단기 채권 3개월 미만 뭐 이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단기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기 채권 금리는 최초 발행 이외에는 거의 시장에 의해 결정돼. 대부분이. 그러니까 시장 그 수요에 따라서 그게 정해진다는 거지. 시장 수요가 거의 지배적이다 이거지. 그 장기 채권 금리 영향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조금 오를 때는 뭐 영향이 있겠지. 장기 채권도. 근데 계속 올라서 많이 올라게 되면 장기 채권도 그만큼 그 고금리를 시장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못 올라. 그러니까 단기 채권 금리가 이 장기 채권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데, 좀 미국 이번에 5%까지 올린 것처럼 코로나 때 그만큼 올리면서 장기 채권도 거의 5%만큼 못 올라가. 뭐 1, 2%면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5%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너무 부담이 되지. 방금 말했듯이 장기 채권은 가격 변동 폭이 크다 했으니까 그게 시장이 그걸 못 버틴다는 거지. 그 금리를. 그만큼 돈을 빌리는데 그 이자 비용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그 기준금리의 영향을 거의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거의 오르는 만큼 오르는 대로 얘는 계속 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단기 채권이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이거고. 그게 단기 채권 금리 상승의 거의 좀 주된 요인 중 하나고. 자, 이제 장기 채권이 떨어진 거 한번 보자고. 이것도 이유는 존나 많은데 그중 주요한 원인을 한번 보자고. 그게 바로 비관적인 국가 경제 전망이야. 웃기지? 나라가 미래가 안 좋을 거 예상했을 때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거야.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뭐야? 가격이 오른다는 거지.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지. 아니, 나라 미래가 안 좋아 보인다는데 수요가 왜 올라?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해당 국가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은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있어. 곧 회복한다는 거. 그게 중요해. 곧 회복할 거니까 이제 그걸 사는 거지. 자, 국가 경제를 전망할 때 첫 번째 고려 요소로 금리를 비교해.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이 경제 상태를 확인하는데 경제 성장률보다 채권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장기 채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국가의 미래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좀 이 채권 금리보다 좀 낮다 싶으면 채권 금리가 매력적이니까 채권 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거지. 장기채로. 이제 많이 사니까 가격은 오르고 채권가와 금리는 반비례하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자산 선호도. 그게 있어. 국가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은 이제 기업 활동, 투자 상품, 뭐 국민 지갑 사정 등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니까 그 말은 곧 주가 하락, 뭐 부동산 하락, 뭐 소비 위축 등을 의미하니까 투자 위험 확률이 높아지지. 투자 수익을 낼 그 건덕지가 좀 줄어드는 거지. 그 결과 이 시중에 많은 투자 자본이 안전자산인 채권, 특히 국채로 움직이고 이제 그게 채권가를 올리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지. 장기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기채 금리가 오르는 요인,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을 살펴봤어. 따마 억시노. 이런 개새이 자고 있노, 씨. 나 쇠가 빠지게 야불이 털었더만 단디 안 들었노. 나 씨. 나 빡칠 거 없지. 뭐 네 인생 엿되든 말든 뭐 알바노지. 내 알바 아니지 뭐. 나만 잘 살면 장땡이니까. 맞지? Just baby. Just. 얼씨구요. 그래갖고 퍽이 나겠다. 부자는 뭐 아무나 하나, 거저 하나. 그랬으면 온천지 뭐 페라리 포르쉐 돌아다니겠네. 소매치기도 없겠어. 뭐 개나 소나 손목에 뭐 롤렉스 차고 다닐 테니까. Just baby. 자,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이 채권의 의의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경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해. 이 투자자들이 개별 국가와 전 세계의 경제 체력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이 장단기 국채 금리차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중요성이 또 있어. 많은 은행에서 국채를 활용해가지고 이 자본과 수익을 관리해.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뭐 비슷하게 유지되니까 은행에 맡긴 돈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이 높은 금리의 장기 국채를 사. 그러니까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 은행의 수익은 높아지는데, 다시 말해서 이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지면 단기채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이 차이가 크니까 은행의 수익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이 금리차가 역전되면 단기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은 은행은 파산하는 거야. bankrupt. 장단기 채권 금리차가 역전되는 것 자체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도 있는데 금리차 역전이 그 자체만으로 경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확인하자가. 다른 거 확인하기 귀찮으면 최소한 이 장단기 금리차 이것만큼은 확인하자 이거지. 자, 오늘 좀 길었다. 진짜 목 아프네요 진짜. 진짜 빡세노.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했고 미래야. 자, 앞으로 채권 이 정도만 알면 실전 투자하는데 진짜 충분하니까 채권 투자 들어가자고. 오늘 공부 여기서 끝! Just.